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대전 하나시티즌하고 강원FC 경기 하나 더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경기장 가서 봤어요. 네. 뭐 미리 영상 처음에 말씀드리면 이정택 선수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 저랑 좀 친한데 경기 한번 같이 와서 보고 대전 경기 리뷰 좀 해라. 뭐 이렇게 초청을 해줘가지고 네, 잠깐 뭐 이렇게 표를 구해줘서 료를 사줘가지고 네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리뷰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 대전한테만 좋은 말은 할 수는 없고 제 스타일대로 제가 느낀 점을 그냥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다가 위험 부담 없다면 득점도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뭐 두 팀 다 공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숫자를 많이 둬야 되겠죠. 골대 앞쪽에다가 숫자를 많이 둬야 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축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상대가 그렇게 하게 두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또 그거를 뭐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는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걸 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뚫고 뭔가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축구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예전에 언제였냐 김판곤 위원장 계실 때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됐던 인터뷰가 있어요.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런 때 보면 이제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축구라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이 있다 지도자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액티브한 어떤 이런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했다 그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전 K리그에도 똑같이 통용된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울산현대, 광주FC 이런 데들이 프로액티브하게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상대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서 공격해 들어가는 방식의 형태.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대구 FC처럼 단단하게 수비를 쌓아놓고 상대가 밸런스를 스스로 깨트렸을 때 그거를 허점을 치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거를 어떤 팀의 거의 뭐 전통과 같이 돼버린 그런 팀들이 있죠. 근데 이게 저는 뭐 단순하게 이 축구는 맞고 이 축구는 틀리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팀들이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왜냐면 이번 경기를 돌려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수동적인 팀들은 그게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개인 능력, 기술이나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개인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리그에서 좋은 순위를 가져가는 팀들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중하위권에서 싸우는 팀들이 이제 수동적인 축구를 하기 마련인데, 저는 이 두 팀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수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팀들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뭐 대전이 아무리 선수들 영입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막 무슨 울산이나 전북만큼 선수단 구성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선수단 여전히 이제 오고 가는 선수들이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거, 이번 개막전도 잘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두 팀이 서로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팀들이라 그러면, 비슷한 팀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 전북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팀이 서로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 승점을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위험 부담을 질 수 있어야지 득점이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북처럼, 개막전에 대전의 개막전처럼 전북이 많은 숫자를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을 빼앗았을 때 그거를 이제 수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수비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역습해서 들어갈 때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선수들, 그러니까 숫자가 꼭 우리 공격수들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개인 능력 가진 선수들 몇 명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축구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상대가 버티기 시작한다 그러면, 혹은 더 우리를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팀들이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분명히 주도적인 축구의 어떤 그런 일부분이라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득점할 수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제가 저번 대전하고 제주 리뷰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안 됐던 것 같고, 강원도 그런 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만약에
축구에 판정승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강원에 승리를 주고 싶습니다. 강원이 경기를 훨씬 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공히 드리려고 해요. 또 공통점이 있고 또 안 된 점이 있고 해서 그래서 먼저 대전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홈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그럼 바둑을 좀 불러올게요. 사실 제가 이제 대전 얘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대전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때리고 많이 얻어맞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득점도 많이 나오고 실점도 많이 나오는 팀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대전 경기를 가면 즐거웠어요. 경기를 지켜보더라도 골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전방 압박도 많이 시도하고 막 이제 그 위험 지역에다 침투시키고 막 뛰고 막 부딪히는 축구였는데, 이번 시즌은 묘하게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득점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예, 득점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 뭐 득점이 뭐 한 골씩은 들어가고 있긴 한데, 무득점 팀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에서 뭐 득점이 많이 저조하고 공격 전개도 시원시원한 맛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물론 부상 선수들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상 선수들이나 뭐 티아고 하나 빠진 것만으로 팀 전체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는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좀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위험 부담이 늘어난 만큼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지난 시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흔들렸다는 거는 전방에서 많이 싸우고 거기서 많이 이제 앞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먹히면 압박이 먹히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만, 그걸 실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뒤를 얻어맞는 경우들도 나오고, 앞쪽에 무게가 가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이 예리하게 들어오면 그게 당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시즌에는 수비 선수들 위주로 조금 안정적으로 공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한 점은 그거예요.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역습을 노리는 팀이기도 했지만 사실 압박 강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저게. 근데 그러면 본인들이 여기서 후방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어떤 공격 전개를 보여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 전반전에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형적인 U자 빌드업 팀이었고 어떤 대안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그 높은 위치에서 이동원 선수가 공 뺏어가지고 이쯤에서 뺏어가지고 골대로 갔던 그 장면, 그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김승대 선수 장면 하나 있었구나, 꺾어졌던 장면, 호사의 그 터닝슛으로 넘어갔던 장면, 그 장면을 제외하면 사실 거의 공격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너무 다 서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여러 번 뭐 다른 팀들 리뷰를 드릴 때도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3백 쓰는 팀들은 뒤가 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숫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는 이유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숫자 변화를 주면, 최근에 이제 3백이 사장됐던 것처럼 생각되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쓰는 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변형해서 쓰기에도 괜찮은 축구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대전이 이정택 선수를 아예 일루 빼버리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아론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쪽 바깥쪽에.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뭐가 이제 효과가 바뀌냐면, 이게 3백에서 있는 상태면 패스 각이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패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윙백들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5명이 되는 건 진짜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측면 공격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길도 조금 주기가 싫고, 여기는 가려져 있고, 여기다 투입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별로가 쉽지 않아져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쪽에 나가서 주면은 이렇게 나가는 줄은 편해지죠, 사실. 그렇게 되고 이 선수가 잡으러 나올 텐데, 그럼 뭐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넘긴다거나, 이렇게 되는 패스들이 훨씬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패스를 주는 각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제가 뭐 저번 FC 서울전 리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위치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한테 공을 주고요, 그러면 이 선수가 이제 둘러싸이기 전에 바다로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선수 압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쪽에 위치를 잡고 있을 거고, 이 선수가 이 7번 선수가 일로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고 이 선수가 일로 들어가 버리는, 이렇게 되면은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 선수한테는 미처 안 가게 되고요, 미드필더니까 안 가게 되니까 좀 여유가 생기고, 이 선수가 이쪽에 다시 받아 나오면서 이쪽을 당겨놓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패스가 이쪽 11번한테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놓으면서 조금씩 미묘하게 바꿔놓으면서 패스 각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전이 어저께 전반에는 너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바둑을 해놓은 것처럼 그대로 서가지고 볼을 돌리다 보니까 거의 볼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미들이 또 볼이 안 들어가니까 임덕근 선수랑 구세종 선수도 계속 여기 붙어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는 7명이 뒤에 다 있게 되고 앞에는 거의 숫자가 없게 되는, 호사가 뭐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앞쪽으로는 못 나가니까. 그리고 강원도 이제 본인들이 확실하게 대전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 아니니까 수비 조직을 굉장히 잘 쌓아놨었고, 또 그런 쪽에는 윤정 감독님이 워낙 공격적인 선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전성기 때는 본인 선수 시절에는 제가 듣기로는 사간도스에서 굉장히 그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을 구축해서 성적을 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한 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나니까 후반전에 이제 이정택 선수가 거의 풀백과 다름없이 나가면서 풀리게 됐고, 아론 선수가 또 풀백처럼 아예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땡기죠. 홍정훈 땡기고 여기 이제 이정택 선수가 땡겨줘서 포백인 것처럼 바꿔주고 하긴 하는데, 이때는 이제 위치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좀 줬어야 되는데 전반에 너무 이런 시도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흐름을 놓치게 되고 경기가 잘 안 풀리게 되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고 생각드는 게, 구택 그 역습 장면도 있긴 있었군요. 그런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았고, 저는 김승대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팀이 공격이 안 되면 김승대가 죽어요. 김승대가 안 보이면 그 팀이 축구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김승대가 많이 보이면 축구가 볼이 잘 돈다는 거거든요. 김승대 선수가 사실은 뭐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드리블 돌파를 잘하는 선수라기보다는 공간을 찾아먹고 좋은 움직임, 그런 데서 동료들을 잘 활용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볼을 많이 못 잡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전의 문제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후반전에 보면은 그 음란파 득점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보시면 김한선 선수가 들어와서, 김한선 선수 한번 경기를 다시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김한선 선수가 들어온 다음부터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고요. 단순히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들쑤시면서 돌아다닙니다. 받아주고 다시 내주고 다시 받고 뭐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활력이 돌고요. 그게 이제 강원의 체력이 떨어졌은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에는 워낙 이 후반부터 숫자가 변동이 없고 계속 그 자리만 지키고 서로 서가지고 공만 돌리다 보니까 이런 빈 공간 내는 게 힘들었는데, 이런 위치 변화도 있고 중앙에 이제 빨빨거리면서 잘 뛰는 김한선 선수가 들어오고 패스 연결해주는 장면들이 좋은 장면이 나왔잖아요. 음라파 득점 장면처럼. 그런 하프스페이스 쪽에 넣어주는 것들이 정작 이렇게 많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앞쪽에다가 또 충분한 숫자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대전의 어떤 이번 시즌 과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 실점이 많아졌으니까 올 시즌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문인지 너무 뒤에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 숫자가 많고 패스 자체도 종적인 패스가 거의 안 나오고 횡적인 패스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위협을 주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체력을 쓰더라도 어느 순간 힘을 써야 되니까 본인들이 좀 약속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만들어지만 60% 정도만 확률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뛸 수 있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정택 선수랑 아론 선수를 데려온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정택 선수는 뭐 제가 뭐 단순히 에이전트가 뭐 불러줬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후반전 막판에 보니까 풀백 자리에서도 곧잘 뛰고 공격 가담도 잘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아론 선수는 광주에서 그걸 또 잘했던 선수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3백을 서는 팀들은 대체로 공격 숫자가 부족해진다. 그러려고 그럼 누가 가담해야 되냐? 3백 중에 한 명을 가담해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카드가 있냐 없냐? 있다. 대전에 2명이나 괜찮은 공격 가담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 변화를 하면서 그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력도 갖춰주고 있는 선수들이고 보니까 볼도 잘 차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변화를 주는 편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전 리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원 리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강원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전보다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축구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비하고 대전이 실수를 저지르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쳐야겠다라는 거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난번 광주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경기를 역전해서 지긴 했지만 좋은 경기를 했었잖아요. 2골이나 기록하고 멋있는 득점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고, 물론 득점이 안 나왔던 점이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전반부터도. 근데 그런 것들이 좋았고,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 플랜이 있어 보였던 건 뭐냐면 이상원 선수가 제가 보기엔 굉장한 키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원 선수는 항상 보면 미드필더 성향처럼 배치돼 있고 수비할 때 그렇게 배치가 돼 있지만 딱 본인들이 공을 잡아서 어느 순간에 볼이 돌고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 뛰는 종적인 움직임을 무조건 해주면서 수비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볼이 이제 김희석 선수랑 김강국 선수가 이제 허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딱 볼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해주면서 수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잡은 다음에 이 선수가 편해지겠죠. 예를 들면 그죠? 이 선수가 이렇게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돌아나가죠. 윤석영 선수가 뭐 돌아나가거나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을 잡아야 되니까 나가는데 이 선수가 일로 뛰면 여기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편해지죠. 다시 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위협적인 위치로 뛰는 선수가 있어야 여기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을 흔들어 놓고 싶으면 누군가 위협적인 위치로 뛰면서 여기를 변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형태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임무를 이상원 선수한테 맡긴 것 같고 그걸 또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패스가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가브리엘 등지는 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브리엘 선수가 등지고 뒷발로 내주고 황문기 선수가 슈팅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이 뒤에서 미드필더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뭐 이상원 선수뿐만 아니라 황문기 선수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움직임을 하면서 결국에는 득점하기 위해선 이렇게 침투해주는 선수가 있다는 거가 강원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성도가 저는 대전보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반 일찍 그 이유현 선수를 빼고서 황문기 선수를 오른쪽 백으로 돌리는 변화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적절한 변화였다고 봐요. 보고서 야 이거, 그러다가 보니까 역시 맞다 생각해보니까 정경호 선생님 저기 계시지?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왜냐면 딱 그 정경호 코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유현 선수는 사실은 완전한 이제 측면 수비수에 가까운데 황문기 선수는 사실 미드필더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공격 활기를 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 변화 같은 거를 여기서 되게 잘 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이쪽에서 압박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문기 선수가 이걸 이쪽에다 다시 연결해주고 난 다음에는 중앙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선수가 쫓아갈 수는 없는 게,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 이 공간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수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윙백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대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뭐 여기를 주고받으면서 중앙 쪽에다 이제 시선을 빼놓고 김희석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이 선수를 데려나가고 황문기 선수는 짜잔 하면서 나타나서 본인이 여기서 공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앙 쪽에서 황문기 선수가 공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위치 변화를 그 황문기 선수가 중앙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선수니까, 측면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측면에 있다가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김희석 선수가 여기 있는 선수를 끌어내버리고 황문기가 공을 잡을 수 있게. 그래서 황문기 선수가 이쪽에 이동하면서도 패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앙 쪽에 활기를 불어넣고 숨통을 틔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강원은 뭐 이게 이제 적절하게 막 다 적중해가지고 득점까지 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훨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격 전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전 이런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주도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서 선수들도 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 강원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득점 장면은 확실히 시원하게 득점이 안 나왔고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결국 그것도 높은 위치에서 좋은 프리킥을 얻어냈기 때문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 전개를 하면서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쪽에서 사실은 뭐 대전보다도 저는 강원이 주도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더 날카로웠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하다 뺏겼을 때는 빠르게 재압박하는 거, 그 광주전에서 잘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딱 팀이 인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전방 압박 바로 시도해서 뺏은 다음에 다시 공격,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원이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수월하게 생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즌 초반 프리뷰 하면서 그 4약으로 뽑았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거만 봐서는 플랜 A가 좀 더 잘 잡혀 있고 성적이 그렇게까지 곤두박질 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경기력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정승이 있다 그러면 강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득점을 좀 터뜨리면서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득점들을 좀 터뜨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강원도 어느 정도는 위협적이었지만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이니까 만들어가면서 충분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에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